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57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내고 이렇게 생기 있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박준 시인의 산문집을 만나볼 텐데요. 박준 시인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시집으로서는 20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첫 산문집을 낸 책인데요. 오늘 이 책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산문집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너무 길어서 잘 외울 수 있을까요? 시집의 글자 수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16글자고요. 이 산문집에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17자입니다. 제가 시인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다니는 그 성안도서관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성안도서관의 외벽에 보면 시인의 시작이라는 시가 크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보고 어떤 시인일까 궁금했는데 마침 그 성안도서관에 강연을 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시인을 직접 보고 또 사인도 받고 시인의 어떤 사람인지 또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인을 직접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의 작품들이 또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사본 책인데요. 시인은 83년생이니까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그 나이에도 수줍어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시인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산문에서 정말 어떤 메시지를 꼭꼭 집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담백하게 쏟아낸 그런 글들이에요. 시와 산문이 섞여 있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사실 시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시를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준 시인은 이 산문집에 시를 군데군데 이렇게 써놓고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산문집은 이렇게 보면 슬픔, 상실, 관계, 곁, 위로 이런 내용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문집을 보면 1부에서 4부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뭐 급한 거 없으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4일에 걸쳐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부에서는 20개의 시와 산문이 나오는데요. 그 제목들을 보면 그해 인천, 그의 경주, 그의 여수, 그의 협재 이렇게 그해라는 제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작가는 왜 그해라는 낱말을 이렇게 앞에 붙였을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작가가 이렇게 그해라는 말을 쓴 거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떤 계절이나 장소를 떠올리는 장면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해가 다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가는 그 해라는 낱말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산문집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 산문집을 보면 표지에 사진이 어떤가요? 이목구비가 없죠. 눈, 코, 입이 없죠. 왜 이렇게 표지를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때 이제 그 작가가 살짝 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
얼굴을 눈, 코, 입을 그려넣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뭐 그 유명한 어떤 화가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지 않은 그려놓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이 그 남녀가 둘이 연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인일 수도 있고 또 오누일 수도 있고 또 죽음을 앞둔 남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 그 작가는 이 얼굴에 우리의 그 얼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넣어서 이렇게 함께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지를 한 듯합니다. 여러분 일부에서는 그 30개의 그 시와 산문 중에서 몇 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 그런 것들을 본문들을 살짝 읽어 드릴 거고요. 이 일부를 읽다 보면 작가가 우리의 삶을 굽이굽이 그 흔적들을 찾아서 이렇게 펼쳐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은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울면 덜 창피하고 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이런 메시지를 녹여놓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좀 읽어 드릴게요. 두 얼굴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는 뭐 사람의 그 양면성이 아니라 연인이 여자친구는 일출을 보고 싶어서 떠나고 남자친구는 일몰을 보고 싶어서 떠납니다. 그런 것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일출과 일몰의 두 장면은 보면 볼수록 닮은 구석이 많았다. 일부러 지어 보이지 않아도 더없이 맑았던 그의 너의 얼굴과 굳이 숨기지 않고 마음껏 밝게지던 그의 나의 얼굴이 서로 닮아 있었던 것처럼 혹은 첫인사의 안녕과 끝인사의 안녕이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마치 산문이지만 시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산문인데요. 여기는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 업무 회의 시간에 전략, 전멸같이 알고 보면 끔찍한 뜻의 전쟁 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언제 밥 먹자라는 진부한 말을 했으며 저녁부터는 혼자 있느라 누군가에게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이 구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말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 언젠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또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할 때 이런 것들은 정말 말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좀 더 따뜻한 말을 또 좀 더 예쁜 말을 하는 노력을 하자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1 때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은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영희는 꿈이 뭘까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성직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너는 책을 좋아하고 또 글을 잘 쓰니 그 어려운 성직자보다는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직자가 되어서도 물론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인이 되어서 따뜻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꿈이 바뀌었어요. 성직자가 아니라 그래 나는 글짓기 대회 같은 데서 상을 잘 타니까 글을 써볼까? 그러면 작가가 되어볼까? 이런 꿈을 꿨었죠. 그런데 마냥 그 꿈을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지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지금의 제가 이제는 작가의 꿈을 품고 이렇게 책을 나누는 그런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말은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좀 더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예쁜 말만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편지인데요. 여러분 편지는 지금은 메시지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보는 순간 본지 안 본지도 확인이 되고요. 그러나 편지는 어디 그렇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또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고 우표를 붙여서 보내고 또 그 사람이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이런 과정에 놓인 게 편지잖아요. 어쩌면 편지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쓰는 게 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에게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누나는 이제 해외를 뭐 자주 나가는 그런 직업에 있다 보니까 갖가지 뭐 명품 가방이든 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거를 짐 정리를 하면서 다 불태워 버렸지만 불태우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누나가 간직한 뭐 신발 그 상자에 넣어놓은 편지들인데요. 작가는 이제 무심코 아무거나 이렇게 꺼내서 읽다가 거기에서 울컥 눈물을 쏟고 맙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다 보면 눈물을 쏟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학생일 때 그 누나가 배고픔 시절 그게 그 일기처럼 편지로 써 있는 거죠. 그 급식이 떨어져서 굶었던 누나 그 시절 10년 전에 누나의 그 상황으로 작가는 넘어가요. 이렇게 편지는 과거와 지금을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듯 편지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쓰는 그런 거고 또 그래서 작가는 많은 편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좀 읽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산문이 진짜 많아요. 근데 몸과 병이라는 산문이 있어요. 증상과 통증은 이제 미병이 끝나고 우리 몸에 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대부분의 장기와 기관들은 통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위통이 시작된 후에야 위가 여기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픈 곳은 허리인데 손발이 먼저 저려올 때 온몸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에서도 다시 사람의 인연을 생각한다. 관계가 웬만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한 사람이 부족하면 남은 한 사람이 채우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간 서로 나누었던 마음의 크기의 온도 같은 것을 가름해 보게 된다. 이때 우리는 서운함이나 후회 같은 감정을 앓는다. 특히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연의 끝을 맞이한 것이라면
그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후회될 만큼 커다란 마음의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몸과 병, 또 몸과 병을 통해서 우리 인연의 그 끈, 이거를 빗대어서 써놓았는데요. 여기에서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독과 외로움인데요. 고독과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지만 좀 다른 게, 외로움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로운 거고, 고독은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고독한 거라고 작가는 정말 우리는 눈이 두 개인데 작가는 눈이 세 개 같아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감정 같아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일 텐데, 예를 들면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드는 그 감정이 외로움일 거야. 반면에 고독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 내가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고독해지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외롭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고독은 내가 나를 만나야 겨우 사라지는 것이겠지. 그러다 다시 금세 고독해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다가가지 않을 때 고독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서 외롭다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행과 생활도 있는데, 여행은 이것도 이제 짧으니까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했던 순간들이 나에게는 여행 같은 것으로 남고 당신에게는 생활 같은 것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앞으로의 먼 시간은 당신에게는 여행 같은 것으로 남고 나에게는 생활 같은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참 의미 깊은데요. 여행은 어떻게 보면 설렘 이런 거고, 생활은 익숙함이잖아요. 이거에 빗대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작가는 이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작가가 이제 산문으로 써 놓았는데, 우리는 이 산문을 통해서 뒤쪽에도 나오지만, 이제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운다고 어떤 일이 달라지지는 않죠. 뭐 없었던 게 새로 생긴다든가, 또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울 때 서로 곁에 있어 주면서 같이 운다면 뭐 창피하지도 않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전체적인 책 내용이 그런 건데요. 2부에서는 또 다른 산문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산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박준 시인의 대해서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나요? 저는 이제 직접 보고 박준 시인을 만나봤기 때문에 박준 시인에 대해서 조금은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는데요. 굉장히 젊은 작가가 생각이 깊고 그렇더라고요. 내일은 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우리 또 만나요. 안녕.